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8월 첫 번째 시장이 끝이 났는데요.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당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적자 전환이 되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치열한 움직임 속에 결국 종가는 0.0%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고점 대비 떨어진 게 아쉬울 순 있지만 아래 꼬리가 더 길게 달렸고 주가는 60일선에 근접하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주말 이슈 체크와 오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고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주시면 이렇게 무료방 초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제가 오늘 내용 캡처를 해온 이런 사진인데요. 매일매일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수급이라든가 대응 그리고 종목 추천 시장 상황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LX 인터내셔널 32,600원에서 32,700원 1차 물량을 9% 수익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추가 상승세가 좀 나와주면서 현재 종가 기준 10.97%로 LX 인터내셔널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홀딩하면서 추가 수익률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8월달 시작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좀 실시간으로 대응 같이 하실 분들이나 종목 추천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 요청만 해주시면 되고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번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2분기 실적 공시만 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년치 분기별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 3월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은 3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283억 원이 나오면서 1년 사이 가장 좋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일단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당기 순이익 보이시죠? 마이너스 1245억 적자 전환이 되면서 이번 분기에 좋았던 이 부분까지도 좀 우려감으로 바꿔 놓았는데요. 지배 주주 순이익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지난 분기 383억 원 적자 그리고 2분기 1937억 원 적자 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받고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밥캣 PRS 문제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장부상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좀 손실로 이렇게 잡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S 문제가 8월 30일까지 좀 해결되지 않는다면 3분기 실적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이런 해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올해 남은 2분기 어떻게 해서든 당기 순이익을 전체로 봤을 때 적자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수주 소식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만일 2분기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고 지난 분기나 지지난 분기 이렇게 좀 나왔다면 주가는 좀 상승 흐름을 더 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2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근 1년 동안 봤을 때 가장 최고치가 나왔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로 전환된 이유가 회사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자회사 쪽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긍정적인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채 비율과 그리고 유보율로 볼 수가 있는데 작년 3월이죠. 부채 비율은 265%까지 좀 상승을 했었고 현재 134%까지 좀 감소된 상황이고
유보율도 계속 늘어나는 건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장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이 두산 에너빌리티 또 지루한 움직임에 한몫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 보합권 등락을 계속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제 반복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3% 상승, 코스닥도 0.5% 정도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지수는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아직까지 좀 갈피를 못 잡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300원에서 1,308원까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외인들도 장중에 매수세 갔다가 또 매도로 전환하고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막판에 다시 1,300원 초반까지 좀 내려오면서 어쨌든 외국인도 양 지수 좀 순매수로 끝이 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아침 8시에 좀 발표를 하는데, 이 이후에 장의 방향이 얼추 좀 잡아가지 않을까, 좀 간단하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좀 우려스러운 점을 같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외인은 24만 주 이탈이 됐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외인들 따라서 21만 주 나갔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17,000주 순매수가 되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기간이 20만 주 좀 순매수가 되었네요. 기간 상세로 좀 볼게요. 금융 투자부터 여기 기타 금융까지 모두 매수가 되었고, 연기금만 다시 1만 주 가량 이탈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외인과 그리고 기간 프로그램까지 합세를 해서 주가를 3%까지 좀 올려 주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 종목은 외인이라던가 프로그램은 꾸준히 들어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러고 다시 내일 순매수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7월부터 현재까지 쭉 보시면 이 거래일 연속 들어온 게 손에 꼽습니다. 여기에 연기금은 6일째 좀 이탈이 되고 있고, 일단 금요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오늘 이탈의 물량은 평소보다 좀 감소를 했지만 어쨌든 만주 정도 이탈이 나온 건 팩트죠. 언제까지 이런 매도세가 좀 이어지게 될지 중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기금을 제외한 이런 기관들이 모두 힘을 좀 내주면서 2일 연속 20만 주 이상 좀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수급과 그리고 주가의 이런 부분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기관과 외인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내면서 좀 주가 자체를 좀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연기금이라도 좀 들어와서 기관들에게 좀 힘을 더 주었다면 종가는 더 올라가고 끝날 확률도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비율이 3%에서 5%대로 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늘 전체 거래량이 다시 300만 주로 좀 떨어지면서 공매 수량 15만 3천 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매 잔고 수량은 1640만 주를 유지 중이고, 대차 거래도 보시면 7월 29일 기준 수량 3200만 주, 잔고 금액 6천억,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소세가 좀 나와야 주가도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8월달 연기금이나 이런 공매도 대차 거래 어떻게 좀 움직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거래량이 600만 주 이렇게 좀 나오면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양봉의 거래량을 이제 기록을 하고, 좀 주가도 좀 짜잘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거래량이 다시 300만 주대, 그리고 음봉의 거래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아쉬움도 존재하지만 여러 상황이 여러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0.0% 뭐 마감 뭐 크게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좀 더 길게 달렸고 전일 종가 18,750원을 지켰다. 그리고 60일선을 좀 지켜냈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기회가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이죠. 하단 18,000원에서 상단 2만원 구간, 여기에 절반 가격인 19,000원, 여기 돌파가 좀 단기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천천히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방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 반전되는 조정폭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죽었고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마지막으로 이슈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원전 수명 연장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독일에서 마지막 남은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원래 계획대로 올해 말 가동 중단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가 안전하고 기후 친화적인 원전을 퇴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2024년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했고, 그간 독일에서는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원전 수명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자주 나왔었는데, 여기에 집권 연립정부 내 가장 작은 정당인 자유민주당마저 가세한 것이다. 우리는 가스 위기에 이어 전력마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가스를 전력 생산에 그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 독일 전체 전력 생산에서 원전은 6%, 가스는 13%를 차지했다. 그러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두 정당은 녹색당 원전 계속 운영에 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녹색당은 원전 반대가 정체성과 마찬가지인데다 사회민주당은 20년 전 녹색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는 녹색당 일각에서도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전제로 일부 원전을 단기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찬반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러시아가 독일을 상대로 가스 공급을 대대적으로 좀 줄이면서 가스 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고, 독일 가구는 연간 최대 132만원 가스 요금의 이제 인상 폭탄을 또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탈원전의 선봉장이었던 이 독일이 원전 수명 연장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지금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내 에너지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에너지 위기에 좀 직면을 해 있는 상태고, 여기에 폭염까지 이제 원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신재생이라던가 원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석탄까지도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당장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신재생 에너지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주봉상 추세선들도 다시 수렴해 가고 있는 패턴이고, 2분기 실적 발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악재가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조만간 좀 시세가 여기서부터 좀 터져 나올 때까지 잘 지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무료방 들어오셔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8월달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반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